않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오해를 하시는 게 있는데요. 미술치료가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쓰는 재료를 사용해서 아동들한테만 국한돼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오해입니다. 주로 미술치료가 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표현에 있어서 많이 억제된 사람들이 도움을 더 많이 받아요. 아이들은 물론이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이죠? 네. 오늘은 매체, 미술 매체도 좋지만 여러분들 미술 치료가 뭔지 저와 함께 좀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술 치료사 분들이 저의 그 동영상을 많이 함께하고 계시는 걸 저도 알고 있고, 댓글창 작지만 이렇게 안부 인사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미술 치료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저의 구독자인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미술 치료에 대해서 궁금하다. 아니, 저분이 나와가지고 미술 치료 좋아요. 자기 얘기하면서 작업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런 건가? 잘 될까? 이런 의문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짧게나도 여러분들 미술 치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미술 치료를 진행하시는 치료사분들도 제가 얘기를 잘 하는지 좀 확인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알고 계신 것들, 그렇지 이렇게 공감해 주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강의 시간에만 하는데 오늘 유튜브 이 영상을 통해서 또 미술치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미술치료가 뭘까요? 여러분, 미술치료가 뭘까요? 동영상에 미술치료 딱 이렇게 구글링 하거나 검색해 보시면 미술치료는 미술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아니면 좀 어려운 발달이 좀 지연된 아이들, 이런 여러 대상자를 미술이라는 방법으로 심리치료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서술돼 있을 거예요. 네, 글을 읽거나 들어보면 이해 못할 건 아니지만 과연 이게 어떻게 실시되고 치료가 될까? 하는 부분들은 과정을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겠죠. 그리고 제가 과정을 설명하려고 계속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지만 함께 하지 않으면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정의는 그렇게 내리고 있는데 정의를 내리기 전에 미술치료에 대한 정의에 가는 수렴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미술의 경험이 어떤가요? 네. 어렸을 때 미술하고 그 다음에 전공이 바뀌거나 아니면 끝나겠죠, 그쵸? 미술 이렇게 재료를 이렇게 만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 때는 이제 미술 과목이 있으니까 미술 선생님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런 게 아마 여러분들의 미술 경험이었을 것 같고요. 또 미술 치료사가 되신 분들은 내가 미술 전공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좀 돕고 싶어서, 또는 심리치료사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미술 치료를 이제 배우셨으니까 아무래도 미술과 좀 가까이 있어서 본인한테 미술 경험은 조금 더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미술의 경험이 이제 딱 끝난 지금까지 시간성에서 끝나신 분들하고 좀 다른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미술 치료는 미술의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네, 저도 미술 전공을 했지만 사실은 미술 치료 하기 전까지는 미술에 대한 개념이 좀 달랐고요. 그리고 미술 전공할 때는 이런 크레파스나 수채화 도구, 매직펜 이런 걸 잘 쓰지 않잖아요. 아크릴 물감이나 전문가용 그런 재료들을 쓰니까 네, 좀 다른 개념이겠죠. 여러분들이 경험한 미술은 뭘까? 그 미술의 경험 안에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감상도 있을 것 같아요. 갤러리를 가서 유명한 화가가 한국에 왔대. 그래서 박물관을 가서 먼저 산 아주 멋진 예술가들의 작품들을 이렇게 관람하고, 관람했는데 너무 잘 만들었다, 좋다. 이것도 하나의 미술 경험이 되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피카소가 들어왔어. 마티스의 작품이 들어왔어. 근데 유명하다고 하니까 가봤는데 역시였어. 좋았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미술 경험은
좋은 경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경험까지 포함이 돼요. 네. 그거가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제 미술치료의 정의에 수렴되는 과정 중에 해볼 질문 하나가, 여러분들은 언제 상담을 받고 싶은지. 저도 상담을 받았었죠. 저도 뭐 이렇게 삶이 그렇게 매끄럽고, 부드럽고 아주 완곡한 그런 삶은 아니었거든요. 나름대로 거칠었습니다. 네, 내면이 거칠었고, 이게 다듬어지고 편안하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치료사가 되기 위해서 또는 치료사가 되기 전부터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혼자서 막 고군분투하고 풀어보려다가 도저히 안 될 때 누군가를 찾게 되겠죠. 그 문제는 뭐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삶에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사건에 임할 수도 있고 또 가족의 문제가 있어서 뭐 누군가를 데리고 가족을 데리고 치료실을 갔는데 우연히 이제 치료 환경을 이제 접할 수도 있겠죠. 다 자기한테 좀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은 언제 심리치료나 상담을 받고 싶은지. 자, 친구가 해결해 줄 수도 없고, 그쵸? 가족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고, 근데 이 문제를 풀고 싶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괴로움, 고통에 처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맞죠. 혼자 끙끙 앓다가는 시간도 흐르고 해결되지 않은 채로 너무 내가 힘드니까 그럴 때 보통 상담을 계획하게 됩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 상담이 좀 필요해. 전문가한테 가서 내가 좀 이거를 좀 털어놔야겠어. 그리고 어떤 얘기를 좀 듣고 싶어. 그럴 때 여러분들은 상담자를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질문을 해보면 아마 선생님이 미술치료 얘기하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할까? 네, 미술치료 오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입장에서 그런 포지션에서 힘들었을 때 얘기를 좀 해보면 이런 사람들이 치료받는구나. 그렇게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그 다음에 나의 미술 경험은 그냥 초등학교 때 끝났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데 미술 치료를 받으러 가요. 예. 그러면 나는 그림을 잘 그려야 되나? 나 안 그래도 힘든데 또 그림까지 시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 번째 질문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색깔 좋아하세요? 네. 제가 동영상 이거 찍으면서도 좋아하는 색깔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림을 그려라 하기 전에 뭔가 만들어라 라는 주제가 되기 전에 저는 좋아하는, 선호하는 색깔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거는 뭐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빨간색이 좋아요. 파란색이 좋아요. 이렇게. 네. 치료에 들어갈 때는 되게 아주 단순하고 일차적이고 그리고 편안하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접근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색깔 정도는 얘기할 수 있고 그 색깔 중에 어떤 재료든 붉은색이나 파란색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색깔을 선택을 해서 뭐라도 그리거나 아니면 주제를 줄 수도 있고 그냥 자유롭게 끄적거려 보세요 라고. 낙서 정도는 우리가 어렸을 때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미술의 경험, 그 다음에 내가 힘들어서 상담을 받고 싶을 타이밍, 그 다음에 미술치료를 들어갔는데 어렵지 않고 쉽게 그냥 재료를 주고 좋아하는 컬러부터 시작을 해본다. 네, 이 질문과 대답을 이렇게 연합을 해보면 미술치료가 이런 거가 포함이 되나? 좀 이해가 되실까요? 미술치료는 그렇습니다. 개인의 경험, 그리고 미술이라는 어떤 방법, 그리고 힘든 부분들을 당연히 완화시키거나 치료가 돼야 되는 건 맞죠. 요 세 개의 어떤 맥락 안에서 미술치료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술치료는 뭔가요? 미술치료는 심리치료죠. 그런데 다른 심리치료와 뭐가 다를까요? 미술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심리치료를 하는 거죠. 네,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 방법에 있어서 그림을 아주 잘 그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 경험을 토대로 그 경험에 새로운 어떤 관계나 경험이 더해지면서 아주 쉽게 출발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질문을 더 해보죠. 그럼 심리치료는 또 뭔가요? 선생님, 심리치료랑 유사하고 미술이란 방법을 쓰는데 심리치료 안에서는 그럼 어떤 게 이루어지나요? 뭐 심리치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많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내가 고통스럽고 적응하지 못하고 이런 어떤 문제를 가진, 아까 여러분 자신의 문제, 뭐 저의 문제, 그런 거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상태에 있는 누군가가 와서 조금 더 그런 영역에서 심리학적으로 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치료사를 만나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그 문제를 같이 풀어가는 일련의 과정이죠. 그렇죠? 그거를 심리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있고 전문가가 있고 문제를 가진 힘든 사람이 있고 서로 만나서 상호작용하는 그런 관계죠. 분명히 오면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겠죠. 그래서 심리치료의 핵심은 뭐냐면 내 마음의 힘든 부분들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끔 돕는 겁니다. 심리치료 안에서는 이런 게 일어나죠. 내 마음의 변화. 그러면 똑같은 어떤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그 환경을 바라보는 입장이 좀 달라지죠. 시각이 달라지죠. 그래서 환경에서 어떻게 조금 더 적응하고 새롭게 바라보면서 그것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견딜 수 있게 되고 조금 더 단단해지는 거죠. 예, 그러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변화가 사실은 건강한 삶의 기준이잖아요. 여러분이 똑같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조금 다르게 보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있는 환경을 뛰쳐나가지 않고 그 환경에서 같이 적응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자, 이러려면 대부분이 심리치료 안에서 하는 그 이야기들이 바로 내가 왜 살아가는지,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 이러한 상황에 대한 나의 생각, 내 마음은 어떤지,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의 의지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것을 나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동기들, 네, 이런 것들부터 탐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당신이 언제 힘드세요? 네, 그 힘든 상황을 색깔로 떠올리면 어떤 색깔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미술이라는 어떤 재료, 그 다음에 색채, 어떤 뭐 드로잉, 이런 선이라는 조형 요소들과 만나서 충분히 자신의 힘든 마음을 컬러에 대비해서 컬러에 이렇게 대입을 해서 표현을 합니다. 저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의 고통은 검정색이에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네, 심리치료의 핵심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가 미술치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네, 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술을 방법으로 하는 거죠. 미술을 방법으로. 그러니까 심리치료가 갖고 있는 모든 틀을 미술치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술이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네, 이 복잡함을 제가 여러분들과 동영상을 통해서 막 재밌게 하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같이 경험해 볼까요? 제 경험은 이렇습니다 라고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같은 점이 있습니다. 같은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변화시키고 성장하고자 하는 그 목표는 똑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힘들어요, 우울해요, 나아지려고 하는 거는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도 똑같고요. 그런데 미술을 사용하면 이 나아지는 걸 어떻게 해요? 볼 수 있어요. 예,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막 인상이 안 좋고, 그 다음에 뭐 너무 힘들고 이렇게 위축돼 있고 이러다가 작업을 하고 나면 그런 어떤 정서가 작업을 하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제 동영상에서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작업을 할 때, 그리고 작업이 끝나고 제 작업을 나눌 때랑 분명한 어떤 작은 어떤 변화,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뭐 거짓으로 작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고통에 처한 사람들은 더 이게 극명하게 나타나죠. 작업을 하면서 분명히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좋은 점은 그거를 볼 수 있어요. 내가 작업을 하고 이렇게 만들었고 그걸 치료사한테 보여주고 치료사는 그 작업하는 거를
관찰하고 거길 떠나지 않고 함께 있습니다. 네. 심리치료의 틀이 같으면서도 분명한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죠. 자기의 마음을 가시화한다. 마음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뭐 이렇게 심장을 드러내줘서 볼 수는 없지만 내 마음 속에 있는 거를 구체화해서 종이에 담고 그 종이를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차이죠. 네. 이게 바로 심리치료와 미술치료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감각적인 구체성을 이용한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에 이제 파란색을 저의 옷과 오늘 어울리는 이 파란색을 가지고 뭔가를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오늘 나는 또 하트가 나왔네. 나는 푸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자, 이 푸른 마음은 저한테는 굉장히 우울한 마음이에요. 네, 우울합니다. 우울해서 우울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트지만 내 심장이지만 나는 보라색으로 표현해요. 자, 제가 말 없이 그냥 이렇게 그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관찰했을 때는 아, 기른영 선생님이 하트를 그리니까 예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환자로서 또는 내담자로서 나는 우울한 상태로 그렸기 때문에 이건 예쁘다고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께 내 마음이 어때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제가 그린 거가 제가 말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들어야 되겠죠. 오해를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 그린 사람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슬쩍 주겠죠. 그럼 질문을 하는 거죠. 치료사가. 어떤 마음으로 파란색과 보라색을 선택해서 하트를 그렸을까요? 그럼 이제 그때 얘기하겠죠. 저는 사실은 하트를 그렸지만 되게 우울한 상태예요. 그리고 그것이 많기 때문에 2개, 3개, 4개를 그렸어요. 자, 그러면 이건 예쁘다는 차원을 떠나서 그린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우울한 마음을 이렇게 숫자와 푸른색과 보라색으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저는 우울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하트를 그렸고 그래서 파란색과 보라색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그 그린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봐 주는 게 맞아요. 아, 이 사람은 지금 나는 그냥 얘기 듣기 전까지는 약간 예쁘게 그렸다? 잘 그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미술치료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는데 막상 그린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우울했구나.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공감하는 거죠. 아, 그 정도로 지금 이 사람이 우울하구나. 네. 이렇게 그 우울한 마음을 말한 대로 이렇게 볼 수 있게 자신의 어떤 경험의 틀이나 시각을 이동하는 능력을 바로 이제 그림 안에서 보게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화하는 게 가장 이 감각적인 파란색 시각적으로 보라색 이런 어떤 하트를 감각의 구체성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리는 과정 동안은 또 작업 동안은 이제 말이 없잖아요. 제가 뭔가 그리는 동안은 짧은 순간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그리는 거를 따라서 시각적으로 따라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미술치료는 심리치료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말이 없는 시간이 주어져요. 네, 비언어적인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때 치료사들은 많은 관찰을 해요. 네. 어떤 부분을 어떻게 그리느냐, 어디로 옮겨가느냐, 그 다음에 무슨 색깔을 선택하느냐, 어떤 건 크게 그리느냐, 어떤 거는 머물러서 혼자 있다가 뭐 갑자기 눈빛이나 표정이 변하면서 다른 쪽으로 옮기는구나. 이 비언어적인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미술치료사는 열심히 관찰합니다. 바로 이 비언어적인 상황일 때 이 내담자들이 정서적인 어떤 접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마치 아이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아이가 무엇을 하는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관찰하면서 그 아이를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집중해서 관찰을 합니다. 네, 그것의 의미는 중요하지 않아요. 만나려고, 접촉하려고. 이 비언어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치료성이 굉장히 커요.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작업을 했을 때 저는 몇 번 댓글에서 선생님이 작업한 것 중에 정말 위로가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저는 그 댓글을 봤습니다. 아마
제가 작업하는 동안 저한테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공감해 주셔서 그런 어떤 그 반응들이 나오셨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저도 그 댓글을 읽으면서 되게 치료적인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목격하고 관찰하고 공감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화를 하죠. 이 대화를 하는 거는 심리치료의 틀하고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우울함, 나아가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언제부터 우울했고, 이 보라색은 어떤 우울이고, 요거는 우울한 감정 중에 어떤 맥락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면 조금 더 풍부해집니다. 네, 풍부해지면서 심리치료실 안에서 일어나는 그 치료자와 그 다음에 내담자 내지는 환자가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일어나죠. 그래서 치료가 이렇게 일어나고 더 좋은 것은 그냥 말로만 선생님 저 우울해요 하는 거랑 내가 보라색 하트처럼 우울해요 하는 거랑의 차이인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대화를 하면 뭔가 그림을 그린 사람한테도 좋은 자극이 됩니다. 우울해서 시작했는데 이 마음을 자기가 확인했고 누군가와 함께 확인을 같이 해줘요. 그리고 대화를 더 많이 해서 뭔가 털어놓게 돼요. 더 많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얘기를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미술치료 안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서 뭔가 치료가 더 나아간다는 거죠. 자, 그럼 정의를 다시 한번 볼까요? 미술치료는 미술을 사용한 심리치료다. 미술이 방법이다. 그리고 만지고 이런 미술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치료받고자 하는 사람과 치료하고자 하는 사람 사이에서 일련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가 받고자 하는 어떤 주제들이나 어떤 목적들을 향해 가는 심리적인 여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뭔가 표현을 하는 게 생깁니다. 내 마음을 표현해야 돼요.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림이나 만들거나 뭔가 미술 재료를 통해서 미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표현한다.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합니다. 표현을 하는 거.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에 이렇게 누르고 반드시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도 안 돼. 지금은 안 돼. 억제하거나.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슬픔이 와도 이렇게 억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오래된 문화 때문에 누가 돌아가셔도 잘 안 울고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입장에서 좋은 데 가셨는데 왜 우냐. 그리고 스스로 억제할 수도 있고 울면 안 돼. 뚝 하는 그런 어떤 역사를 가진 내담자들도 이런 정서나 감정이 억제돼서 표현이 쉽지 않은 사람들한테 특히 미술치료는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네, 도움을 많이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맞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오해를 하시는 게 있는데요. 미술치료가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쓰는 재료를 사용해서 아동들한테만 국한돼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오해입니다. 주로 미술치료가 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표현에 있어서 많이 억제된 사람들이 도움을 더 많이 받아요. 아이들은 물론이고요. 아이들이 도움을 받는 경우는 자기가 자기의 어떤 상태를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온몸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소리도 지르고 온몸으로 막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단어만 이렇게 쓸 수 없는 그런 아이들한테는 훨씬 더 이제 이런 비언어적인 상황이 하나의 어떤 언어 체계를 대신할 수 있죠. 그렇죠? 물론 아동한테 좋고요. 그리고 입을 딱 닫는 청소년기 아이들 안에 막 부글부글 하는 게 있는데 뭐부터 끄집어낼지 몰라서 본인들도 힘들어하는 그런 아이들한테도 그런 청소년들한테도 맞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표현을 하고 싶은데 너무 이게 오래되고 억제되고 성격화되고 그렇게 오다가 결국은 이제 몸이 아프게 된 그리고 표현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성인들한테 가장 반응이 좋고요. 그리고 노인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들한테도 뭔가 그리고 만지는 거가 인지적으로
그 노인의 어떤 그 발달 상태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말을 점점 잃어가잖아요. 그렇죠? 노인들이 자기 삶을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아동부터 청소년, 노인, 성인까지 전 대상들한테 미술은 아주 단순하고 쉽게 자신의 미술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출발하면 충분히 다양한 대상층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미술 치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네. 심리 치료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차이점, 그 다음에 조금 더 다른 점, 차이점 똑같죠. 그 다음에 유사한 점 제가 말씀을 예를 드렸습니다. 자, 좀 이해되시면 다음 시간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을 가지는지를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봬요.